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상황인데요. 비상대책위원회가 통상 꾸려질 때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급하니까 빨리 가자. 뭐 이런 의견이 모이곤 하는데요. 지금은요. 분란으로 가는 건가요?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보시죠. 총선 패배 수습은커녕 김종인 비대위 둘러싸고 통합당이 진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관련된 기사는요. 김상일 평론가하고 조대현 평론가 두 분이 써주시는데 질문을 제가 미리 드릴게요. 여기 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좀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김종인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굉장히 공격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추정해 주세요. 지금. 아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왜 이런 입장들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통인데요. 진통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진영서 반대 잇따르고 김태흠 추인데도 당 운영 큰 갈등이다. 삼선 당선자들 반발 성명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과거 어떤 뇌물수수 이런 거 거론하면서 헛된 노욕, 정계 기웃 걸지 말라 이렇게 엄청납니다. 퍼붓는 수준이죠 지금요 공격이. 자, 김 원치 않으면 갈 이유가 뭐 있나 뭐 이런 또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내 역할은 대선 준비까지만 통합당 당명 브랜드도 바꿔야 한다. 여기 보면 인터뷰 내용이 좀 실려 있어요. 민주 절차 중시, 기간은 일해봐야 한다. 그리고 홍준표한테 조사받은 적도 없다. 또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의 전선인데 사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직 대표예요. 그리고 여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면으로 지금 뭔가 맞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에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국려지책 끝에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그분은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상시대책위원장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전도사인 양 그렇게 여태 이제 정치판에서 해 오셨지만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당내 현 지도부에서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관철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는 김종인 괜찮은 것 같다. 비대위원장으로 뭐 없으니까 이렇했는데 약간 입장이 좀 바뀐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좀 맞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정치인들 좀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립하는 걸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평론가는 뭐 남의 당 얘기는 합니다만 분석 좀 해주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예. 당내 세력 기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들어가서 본인이 예. 휘둘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무기한, 무제한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게 효과성이 크다. 그래서 무기한과 무제한의 효과 이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고 가겠다 그러니까 하는 어떤 것이고요. 권한, 그다음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걸 그렇죠. 강조하는 거군요. 그래서 예. 그게 없이는 예.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오랜 정치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홍준표 대표는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거 근본 없는 정당이다. 민주주의라는 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예. 되는데 선출되지 않는 그 대표가 예. 이렇게 무제한 무기한이라는 것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모든 제도를 부인하는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근본 없는 정당이 되고 굉장히 그 전제적 뭐 예. 견제 정치에 가까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가 일단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래통합당은 남의 당이긴 하지만 예. 그 비대위의 역할과 범위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 양상은 수습이 되기 좀 어렵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는 홍 트럼프 대 김짜르. 예. 이게 좋은 뜻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약간 비판적 의미를 담으신 겁니까? 김종인 예. 위원장, 전 예. 선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예. 아마 저 홍 트럼프, 홍 키오테 예. 저 사람으로 대선을 치러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미 판단을 하고 예. 이분을 이제 내보내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에 대선에 나왔던 분들은 시효가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래서? 예, 뭐 저도 어제 언론 통해서 봤는데 예. 뭐 홍유원이라고 또 신조어를 만들어내셨던데 홍준표, 유승민, 심지어 원희룡 지사까지 이미 시효가 다 됐고 예. 70년대생으로 세우겠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아주 짜르다. 그 독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그 김종인 위원장을 갖다가 자기가 추천했던 이유는 예. 그래 과도기적 비대위를 이끌고 뭐 대안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예. 홍준표 나를 밀어서 대선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예. 있는데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이 좀 달라진 거죠, 지금요.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당원들, 예.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총선 과정에서 예. 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참 폼 안 나게 울고불고 없어하면서 예. 고향도 버리고 당도 버리고 나가서 예. 기껏 당선된 데가 텃밭 중에 텃밭인 대구예요. 예. 수도권 몰살당할 때. 예. 그 나갔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지금 불편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마치 자기가 우리 당의 그 대권 후보처럼 행동하는 예. 게 불편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바라보는 또 시각은 뭐냐면 예. 이게 김형호 대자비가 아닌가.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기대가 많았거든요. 예. 딱 죽기 좋은 계절이다. 예. 뭔가 변화와 혁신을 해서 예. 이번에 총선 국면에서 승리를 줄 줄 알았는데 예. 독단하고 독선하고 파행하다가 갑자기 뚝 던지고 나가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뽑았을 경우에 예. 지금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바라는 게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분도 뭐 때 쓰다가 독선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냥 던지고 나가버리면 예. 그때는 우리 당 수습을 누가 할 것이냐. 어.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당원들이 또 일각에서 요구하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당을 맡기는 것보다 예.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선출된 권력에 맡기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최영철 편집위원께 보시기에는요. 지금 옆에 조대원 평론가가 홍 트럼프, 김짜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요 두 인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혼란이 예. 불가피합니다. 어차피 예. 지금은 통합당이 예. 아무리 혼란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해도 상당 기간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력의 중심 체계가 없고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고 예. 이 혼란의 모습을 아예 안 보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당원들이 볼 수밖에 없고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자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당선인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예. 하지만 두 분 다 한 발씩은 양보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모두 관철시킬 수는 없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예.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새로 한 명 세울게.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인터뷰 내용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죠. 지금은 그래 너희도 좋다. 너희도 열심히 해라. 하지만 나도 한 명 데리고 와볼게. 그리고 한번 경쟁해보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렇게 카드를 내밀어야 되고. 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홍준표 당선인도 예. 그래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봐. 내가 그래도 경륜 있고 경험 있고 그래도 화이팅이 있잖아. 예.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예. 그렇게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내가 옳다고 해서 너는 가라. 그렇게 뺄셈의 정치하다 보면
통합당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이제부터 새로운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너희는 자꾸 안 돼, 너희는 자꾸 안 돼 이렇게 자꾸 빼다 보면 예.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혼란을 받아들이고 혼란 속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이것도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 보면 2017년 뭐 대선 주자들 시효 얘기를 잠깐 하고 동시에 70년대생 대선 주자를 뽑겠다,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런데요, 70년대 대선 주자면 40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런 주자가요? 지금 통합당은 그동안 사람을 안 키워도 너무 안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 주자급, 젊은 대선 주자급이 뚝 떨어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붙여주는 타이틀이 비대위원장인데 실제 예.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당대표를 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홍준표 예. 당선인 같은 경우 처음에는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씨 정도가 괜찮지요. 부여지책 이런 얘기하면서 예, 공부를 했다가 했어요. 뇌물수수 전력 운운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마 보이는 언행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전형적으로 70년대생 경제통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예. 비대위원장에게 나올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한국당은 과연 흔히 말하는 영어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당에 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예.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 예. 유권자가 이렇게 준엄한 질책을 한 거에 대한 반성과 어찌 보면 재탄생을 위한 아픔을 거치는 거인지 예. 그것부터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치 김종인 씨와 홍준표 당선인은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에 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옳다, 내가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연 한국당에 필요한 게 그건가. 그리고 아까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그야말로 제한된 임무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당의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다른 우리 패널들께서 누차 지적하셨습니다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당의 주인이라는 게 당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왜 이런 과도한 권한과 역할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없으면 저 정당은 이상한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할 거면 예. 그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을 먼저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게 예. 그게 이 당의 분란과 논란을 지금은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에게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차기 대선 후보 뭐 영입과 예. 어찌 보면 선정 이런 것까지 다 주겠다? 예.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명칭을 바꿔야죠. 그렇다면 선출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추대하는 형식이 되면 예. 분란은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본 기사가 무슨 커녕 이렇게 돼 있죠. 커녕. 그러니까 참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러기는 커녕 진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로 이 기사도 매일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뭔가 또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까 현장 연결 좀 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내용 뭐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전두환 13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선다. 오늘 이순자 여사와 함께 재판 출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뭐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5.18 단체 엄벌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뭐 같은 내용 실려 있고요. 어차피 뭐 이 내용은 뭐 더 다루기보다는요. 어차피 오늘 오후에 법정에 출석하면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깊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